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P 연구실 박사과정 김도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은 if SREC이라는 sequential recommendation, 특히 또 LLM을 기반한 방법론을 제안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목이 되어 있고요. 작년 WWW 컨퍼런스에 발표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연구의 배경 그리고 연구의 문제, 그래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면서 실제 방법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실험 결과 어떤지를 중점적으로 다룬 후에 결론을 끝으로 본 내용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 4S렉은 elegant, effective, efficient, extensible, 이 네 개의 E로 시작되는 단어들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E4 sequential recommendation에서 E4Sreg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전에 제가 다뤘던 많은 LLM 기반의 방법론들의 어떤 뿌리가 되는 좀 연구가 될 텐데 무엇이냐면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기반 모델로 사전 학습된 아이템 임베딩을 이제 처음으로 활용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것은 LLM 기반 방법론들 중에서 이제 탑 K 아이템 추론이 가능한 방법론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if SREC이 좀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미 제가 다뤘던 많은 연구들, 논문들에서와 같이 이제 요 부분 아이템 임베딩 부분을 이제 사전 학습된 모델로부터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처음으로 이제 좀 보여준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방법론들이 그러한데요. 사실 뭐 지난번에 다뤘던 ALLM-RAG이나 라라 그리고 COLLM 그리고 털렉 같이 사실 털렉은 이제 LLM을 처음으로 활용한 어떤 추천 시스템 방법론으로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세 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if SREC 이후에 이 아이템 임베딩을 사전 학습된 콜라보레이티브 메소드로부터 얻어지는 그러한 것을 좀 전개해 나가는 그런 연구들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미 아시다시피 이 LLM의 인스트럭션 기반의 태스크 수행 능력을 좀 활용하자는 것이 이제 추천 시스템에서도 많이 좀 뭐랄까요,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이 아이템의 텍스트 정보를 충분히 반영한다면 LLM에 있는 일반적인 지식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커먼 센스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콜드 아이템에 대응 가능하다는 점도 이제 어, 많은 연구들로 통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정보가 이 LLM 속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에 대한 첫 번째 연구가 바로 이 오늘 소개해드린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sequential recommendation이라고 불리는 것들, 뭐 가령 이제 뭐 버트풀 렉, GRE4 렉, 뭐 케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별도의 아이템 임베딩이 존재해서 그 아이템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유저별 아이템의 시퀀스 정보들을 배움과 동시에 그 유저 간의 콜라보레이티브 정보를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LLM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델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너레이션 속성을 따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위 넥스트 아이템 프리딕션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내에서 후보군이 되는 아이템들을 입력한 후에 그 중에서 하나를 생성해 보시오 혹은 하나를 맞춰 보시오라는 그러한 인스트럭션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린 연구와 같이 임베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프롬프트와 역시 마찬가지로 쭉 거쳐서 어, 이 아답터 혹은 이제 리니어 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하나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기존에 우리가 확보한 아이템 임베딩을 비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K개의 아이템이 추론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베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전통적인 sequential recommendation과 좀 모습이 유사합니다. 즉, 어, 아이템의 임베딩을 어느 정도 갖춰 놓고 최종적으로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산출되는 레프레젠테이션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K개의 아이템이 추론되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랬을 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도 다뤄진 것처럼 자연어 생성 과업과 추천 과업의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즉 LLM에서는 별도의 튜닝 없이 인컨텍스트 러닝 또는 제로 샷, 퓨 샷의 성능을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것을 이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요 자연어 생성 과업과 추천 과업의 간극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서 이 LLM의 내재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콜라보레이티브 정보를 반영하는 것에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LLM이 답변하는 것은 이 아이템 집합이 아니라 보캐블러리 집합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아이템이 생성되는 것보다는 이 그냥 일반적인 단어들, 일반적인 텍스트가 생성됨으로써 좀 무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롬프트에 포함되어 있는 후보군들에 대해서만 순위만 산출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이제 문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즉 전체 아이템 집합의 대상으로 랭킹을 시도할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래디셔널 추천 방법론으로부터 획득한 아이템 인베딩을 이용해서 LLM을 학습시키자라는 것이 골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아이템 아이디 정보를 LLM 주입하는, 즉 아이템 정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임베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와 임베딩이 1대1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템 아이디 정보는 결국은 아이템 임베딩을 LLM에 주입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본 연구의 가장 큰 기여점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범위 밖의 생성문을 좀 범위 밖의 생성문이 산출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레강트, 이펙티브, 에피션트, 익스텐서블 이 네 가지 단어로 본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고 이제 아마존 데이터셋과 옐프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그 실험을 통해 방법 성능을 보이면서 기여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방법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if의 S렉은 크게 세 가지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트래디셔널 추천 방법론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이 if S렉 자체를 학습하게 되는 것인데요. 로라를 통해서 LLM을 학습하고 또 그 사이사이에 리니어 프로젝션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함께 학습을 시킵니다. 즉, 요 1번 단계로부터 획득한 아이템 인베딩을 요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실제 LLM에 입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LLM으로부터 산출된 어떤 representation을 다시 linear projection을 통해서 그 첫 번째 1번으로부터 구한 아이템 임베딩 사이즈로 다시 원복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 완료가 된 다음에는 이 아이템 리니어 프로젝션 자체를 이용해서 요게 이제 우리가 새로 구한 아이템 임베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LLM으로부터 구한 레프레젠테이션과 요 아이템 리니어 프로젝션에 있는 그 아이템 임베딩들을 비교함으로써 이제 탑 K 아이템을 이제 산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측 하단에 그 세 단계에 대한 알고리즘이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 한번 잠깐 정지하시고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인데요. sequential recommendation 모델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뭐 GRF-도 될 수 있고, 뭐 K저도 될 수 있고 한데 본 연구에서는 이제 세스렉으로 우선 학습이 된 것이고요. 어, 이제 실제 프롬프트에는 이렇게 아이템의 아이디 자체를 표기함으로써 해당 아이템의 토크나이즈된 결과에 해당되는 임베딩을 이제 사전 학습된 추천 시스템 내의 아이템 임베딩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추천 시스템의 사전 학습 추천 시스템의 임베딩 사이즈랑
이제 LLM에 입력되는 임베딩 크기가 달라서 차원 변환이 필요한 것이고 아까 보셨던 요 리니어 프로젝션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서 이제 주장 혹은 가정하는 것은 리니어 프로젝션까지 거친 임베딩에 어쨌든 요 콜라보레이티브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에 등장한 많은 방법론들이 이렇게 사전 학습된 전통적인 방법론으로부터 아이템 임베딩을 얻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LLM을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튜닝을 하게 되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라마2 13빌리언 모델을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로라 방식으로 튜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이트 프로젝션과 다운 프로젝션, 업 프로젝션 모두를 활용하였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알파카 튜닝 템플릿, 즉 인스트럭션 있고 인풋 있고 아웃풋이 뭔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템플릿인데요. 근데 이제 다만 정확한 인스트럭션 내용은 좀 나와 있지 않아서 보시는 요 뭐랄까요? 모습이 다 전부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일반적인 LLM 경우에는 생성문이 오픈 앤서로 나오게 되는데 추천 가업에서는 정확히 아이템들을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너레이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나를 얻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리니어 프로젝션을 거쳐서 마치 그 분류 가업처럼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전반적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기존 LLM의 파라미터 수 대비 로라나 뭐 프로젝트 레이어들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그 추가되는 부분이 아주 현저히 적기 때문에 에피션트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 모두 완료가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LLM의 출력물과 요 아이템 리니어 프로젝션 레이어와의 비교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탑 K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이템 리니어 프로젝션은 당연하게도 아이템의 전체 개수 그리고 우리가 이 네, 그 아이템 이 LLM으로부터 얻어진 그 어, 레프레젠테이션과 이 동일한 사이즈를 통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모델이. 네. 그래서 바로 그러면 실험 결과를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추천 시스템 방법론 대비 if-els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 두 번째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로서 주입되는 ID 정보들과 LLM이 성능에 어떤 효과를 보이는가를 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 스파시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 콜라보레이티브 인포메이션을 다룸에 있어서 if-els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실험이 되겠고, 그다음에 if-els의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활용도가 높은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험 설정에 대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데이터셋은 아마존 리뷰 데이터 세 가지 카테고리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옐프라는 대표적인 추천 시스템 데이터셋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네 가지 데이터셋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소비 횟수가 5회 미만인 아이템들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별 if-els의 설정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에폭만 학습을 진행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우선 진행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 아이템 대상의 리버나웃 평가를 진행한 것이고요. 즉 타임 스탬프로 일렬로 나열했을 때 가장 최근의 시점을 테스트로 간주해서 그것을 남겨두고 나머지들로 가지고 학습하고 또 검증하는 것으로 이제 진행한 리버나웃 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정답 아이템 제외하고 99개의 네거티브 아이템들을 설정한 후에 그 중에서 하나를 혹은 뭐 그 중에서 하나를 예측하거나 5개를 예측하거나 그 K개를 설정하는 그러한 평가 방식이 되겠는데요. 평가 지표는 대표적으로 힘 레이쇼랑 NDCG를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베이스라인은 크게 아주 일반적인 그 non-sequential method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방법론을 활용한 건 아니고요. 이제 두 가지를 이용한 것인데 하나는 단순히 인기가 높은
즉 가장 많이 소비되는 아이템으로 예측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이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모델을 이 베이지안 퍼스널라이즈 랭킹 로스로 학습한 그러한 방법론을 비교했습니다. 뭐 사실 넌 시퀀셜 메소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본 연구 혹은 방법론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비교 대상은 아니기에 다음 두 가지를 비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확히 비교해야 될 시퀀셜 메소드들, 그 다음에 시퀀셜 메소드들인데 셀프 슈퍼바이스 방법론들을 이제 버트프렉이라든지 S3렉, 그 다음 CL4S렉, ICL렉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비교했고요. 특히 GRF-렉, 케이저, 버트프렉, S3렉은 ICL렉까지 공개된 코드를 통해 구현하였고, 나머지 방법론들은 이제 파이토치로 직접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본 방법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마2 13빌리언 대상으로 한 에폭 학습이 된 것이고요. 검증용 데이터로 하이퍼 파라미터들, 앞서 보셨던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대한 그리드 서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할 때는 8장의 A800 GPU를 활용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리서치 퀘션에 대한 결과인데요. 결과는 메인 리서치가 되는 것이죠. 글쎄, 당연하게도 모든 방법론에 대해서 또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if-sreg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사실 이 수치만 보면은 굉장히 낮은 수치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서 보셨던 데이터셋의 통계량을 좀 살펴보시면은 유저 수가 거의 뭐 100만 개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개에 가까운 그 유저에 좀 대비했을 때 이 정도 성능이 보인다는 것은 좀 어찌 보면 좀 그래도 참고할 만하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혹은 달리 얘기하면은 전반적으로 추천 시스템의 리버나웃 평가 시에는 이 정도의 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요 NDCG K에서 K가 작을 때 좀 그 성능이 좀 성능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 임프루먼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 대비 성능 향상이 된 모습들을 보았을 때 다른 평가 지표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K가 작을수록 이 성능이 더 좋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요 if-sreg이 다른 방법론들 대비 정확도가 더 높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론 군들 간의 비교에서는 시퀀셜 메소드가 확실히 넌 시퀀셜 메소드보다는 좀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더욱이 또 이 셀프 슈퍼바이스드 시퀀셜 모델들이 일반적인 시퀀셜 모델들보다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평가 방식인데요. 총 100가지 후보, 즉 99개의 네거티브 아이템과 1개의 타겟 아이템을 주어졌을 때 그 중에서 평가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 MRR이 추가를 하였습니다. 평가 지표로 MR을 추가하였음에도 여전히 if-sreg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뭐 눈에 띄는 점은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이 sreg이 bus4sreg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쎄, 이 sreg이 확실히 좀 굉장히 그 가성비가 좋은 모델인 것임에는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if-sreg이 다른 지표들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그랬을 때 크게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것을 비교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이템 아이디를 아이템 인베딩을 사전 학습하는 방식의 차이인데요. 결국에는 세스렉과 BPR을 비교한 것인데, BPR 학습 시에는 사실 앞서 보셨다시피 시퀀셜 정보를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넌 시퀀셜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스렉으로 학습한 경우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사실 이 부분이 요 세스렉이 아니라 다른
GRU4 렉이라든지 다른 모델들로 학습한 것을 비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LLM의 유무인데요. 즉, 세트렉에다가 리니어 레이어만을 추가했을 때와 이제 본 방법론을 비교한 것인데요. 보셨을 때 LLM을 추가했을 때 월등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뭐랄까요? 파스텔 톤이랑 하늘색이랑 비교하는 것인데, 네, 월등히 좀 좋은 성능을 보이고, 혹은 월등히 성능이 낮아진 것, 세스렉과 리니어 레이어만 추가했을 때, 네, 낮아진 것을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이 꼭 LLM이어야 될까? 한 부분일 텐데요. 버트랑 라마랑 비교한 것입니다. 이 역시도 이제 라마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이 버트를 활용했을 때도 어떤 경우에는 힛 레이시오가 이 토이즈 데이터셋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힛 레이시오 10도 마찬가지고, 토이즈 데이터셋에서는 어, 라마를 썼을 때보다도 이렇게 보시면은 더 좋은 죄송합니다. 라마랑 썼을 때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뭐 버트도 좀 비교적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이 전반적인 프레임워크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스파시티에 대한 강건함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인데요. 이 유저를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소비 횟수가 5회인 그룹, 그 다음에 6회에서 9회인 그룹, 그 다음에 9회가 초과된 그룹일 텐데요. 셀스락이랑 비교했을 때, 이 소비 횟수가 적은 부분에서 확실히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5회나 6회, 9회 미만인 요 두 그룹에서 차이가 좀 여러 데이터셋에서 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결국에는 LLM이 이 퓨샷 혹은 제로샷 능력이 좀 활용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저자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추론 시간 혹은 또 필요한 그 저장 공간을 비교한 모습인데요. 이제 if sreg과 LLM 자체에 대한 비교입니다. 결국에 뭐 크게 LLM만 활용했을 때보다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정확한 인퍼런스 타임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LLM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스렉이나 기존의 트래디셔널 메소드들과 비교해야 되는 것이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뭐 충분히 이제 산업 현장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글쎄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치가 있는가라는 부분, 이게 아래 보시는 게 실제 그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if 렉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 그 전에 저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됐을 때, 새로운 사용자가 추가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 그랬을 때 아이템 리니어 프로젝션 레이어에 로우를 추가하면 된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아이템이 추가된다 한들, 물론 파라미터 수가 아주 조금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세스렉부터 다시 학습이 돼야 되고, LLM의 로라 학습도 같이 진행되어야 됨으로써 어쨌든 좀 불가피하게 전체 모델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것이지 않나. 그래서 저자들의 주장이 일부 좀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법론에 대한 모습과 방법론의 성능을 실험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고, 다음 결론을 끝으로 본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연구는 if-sreg은 이제 향후 이 콜라보레이티브 정보가 반영된 아이템 인베딩을
활용하는 것에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그 어떤 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파이오니어의 역할을 한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뤘던 많은 방법론들 대표적으로 ALLM, RAG, COLLM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죠? 라라 등과 같이 사전 학습된 아이템 임베딩을 활용함으로써 콜라보레이티브 정보를 주입하는 것,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주입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이제 전개해 나갈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됐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뭐 저자들이 주장하는 네 가지 특징, 엘레강트, 이펙티브, 에피션트, 익스텐서블 중에서 요 엘레강트는 사실 어떤 부분에서 엘레강트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 이 네이밍, 방법론의 네이밍이 참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E4Sreg이라는 그 텀을 잘 설정하고 또 쉽게 쉽게 뭐랄까요? 좀 기억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좀 인상 깊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좀 아주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